커머셜 플레인인데 커머셜이 원래 상업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걸 원래 상업적인 비행기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거기 해석지 보면은 민간항공기라고 나와. 민간항공기라고 할게 그냥. 자, 민간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는데 에어웨이 항로를 여행해. 근데 그 항로가 비슷해. 뭐랑 비슷해? 도로랑 비슷해. 도로랑 비슷한 항로를 여행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물리적 구조물은 아니지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항로 이거에 대한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항로는 사실 공중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게 물리적 구조물은 아니지. 하지만 어쨌든 도로랑 비슷하게 여행을 합니다. 자, airways have fixed width and defined altitude. altitude는 고도라는 뜻이야. 이건 너비라는 뜻이야. 그래서 항로는 가지고 있다. 고정된 너비와 define, 딱 정의되어진, 딱 확실하게 정해진 고도를 가지고 있는데 which separate traffic moving in opposite direction.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교통량을 separate, 분리시켜 줍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적 관계가 나왔으니까 배시 안 되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eparate이라는 동사 자리를 가지고 수일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선행사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선행사를 이거라고 하면 되지. 고정된 너비와 정의되어진 정해진 고도, 이게 선행사거든. 그러면 이건 복수지. S 붙었고 S 붙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수일치 문제가 나온다면 선행사가 복수니까 separate에 S 안 붙였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항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고 다음 거 vertical separation of aircraft까지 주어 allows 인데 자, vertical이라는 말은 수직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지금 항로라는 게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고도란 얘기를 했지. 그 고도가 정해져 있대. 어떤 비행기는 뭐 1km 성공해서 날라라, 누구는 뭐 1.5에서 날라라, 이런 식으로 고정된 고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분리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수직적인 분리는 비행기를 수직적으로 분리한 것은, 주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겠지. 비행기를 수직적으로 분리한 것은 가능하게 하는데 뭘 가능하게 할 거냐면 어떤 비행기가 공항 위를 공항 위를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공항 위를 지나쳐 갈 수 있게 합니다. while 뭐 하는 동안에 다른 과정들이 그 아래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항이 있으면 비행기가 이제 그 공항 위를 이렇게 날아가고 그 밑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긴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버티컬이 아까 수직의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걸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뭘 쓸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난 되게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 비행기가 공항 위를 날아가는 거는 수직적인 개념이잖아.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버티컬이 정답이고 수평이라는 뜻을 가지는 horizontal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투부정사가 나온 건 allow가 미래지향이라서 투부정사 썼지. 버티컬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다음 거. Air travel usually covers long distance. 에어 트래블은 공중으로 여행을 하는 거를 에어 트래블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항공 여행이라고 했거든. 항공 여행은 일반적으로 긴 거리를 다룹니다. 긴 거리를 커버하는데 with a short period of intense pilot activity at takeoff and landing 까지를 잠깐 잘라서 볼게. 테이크오프는 이륙하는 거고 랜딩은 착륙하는 거야. 그래서 이륙하고 착륙할 때 인텐스, 되게 강력한 파일럿의 활동. 그러니까 파일럿이 할 일이 진짜 많은 거. short period, 짧은 시간 동안. 자, 다시 이륙하고 착륙할 때 파일럿이 할 일이 진짜 많아. 짧은 시간 동안. 근데 그거를 먼 거리 동안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long periods of lower pilot activity. 파일럿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뭐 하는 동안? 공중에 있는 동안.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비행의 일부분인데 뭐라고 알려진 비행의 일부분이냐면 long haul이라고 알려진 비행의 일부분이래. 자, 일단 문장이 길어서 좀 급하게 읽은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이거 말을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비행을 한다라는 건 되게 긴 거리를, 먼 거리를 다루게 되는데 그 먼 거리를 다룬다라는 거는 이제 이륙하고 착륙할 때 그 짧은 기간 동안, 짧은 순간 동안 이륙하고 착륙하는 게 어쨌든 긴 시간은 아니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파일럿이 할 일이 진짜 많은 인텐스 파일럿 액티비티 하는 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럿이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긴 기간이 있어. 근데 그건 공중에 있는 동안이래. 근데 그거는 long haul이라고 알려진 어떤 비행의 일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가 이제 하늘이라고 치자. 그러면 비행기가 여기 땅에 딱 붙어 있다가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쭉 날아가다가 착륙을 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들이 할 일이 진짜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intense pilot activity라고 표현을 했어.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할 일이 진짜 많다. 근데 이륙하고 착륙하는 시간 자체가 긴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short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겠지. 이해되고 있지? 내용이 어렵진 않아. 자, 그 다음에 long periods of lower pilot activity while in the air는 여기만 공중에 떠 있는 동안, 공중에 떠 있는 동안은 긴 시간 동안은 공중에 떠 있는 긴 시간 동안은 파일럿들이 할 일이 별로 많지가 않대. 그냥 떠 있는 거니까 별로 할 일이 없나 봐. 근데 그건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long haul이라고 알려져 있대. 그러니까 비행을 하는데 비행을 하는 걸 구성하는 어떤 두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 이륙과 착륙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중에 떠 있는 부분. 이륙과 착륙할 때는 할 일이 많고 떠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일이 많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 long haul이라는 말이 밑에 써 있네. 장거리 비행이라고 써 있네. 다음 거. During the long haul portion of a flight, 비행을 하는 그 long haul 부분 동안에, 그 장거리 비행을 하는 동안에 pilots spend more time assessing aircraft status. 파일럿들은 더 많은 시간을 평가하면서 보내. 뭐를 평가할 거냐면 비행기의 상태를 평가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야. 뭐라기보다는 searching out nearby plane, 뭐 근처에 있는 비행기를 찾아본다라기보다는 이제 공중에 떠서 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파일럿들이 이륙하고 착륙할 때처럼 바쁘지는 않아. 무슨 일을 하냐면 비행기 상태를 점검하면서 시간을 주로 보내. 근처에 있는 비행기를 찾아본다라기보다는, 그치? 내용적으로 잘 기억을 하자. 비행기가 떠서 지금 가고 있어. 내 주변에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많을까 적을까? 적은 거야. 별로 관심 없어. 뭐에 관심이 많아? 비행기 상태가 어떤지에 관심이 많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좀 디테일한 걸 보면은 여기 스펜드 시간 ING 보이지? 스펜드 시간 ING는 내신에서 잘 챙겨야 되는 거. 자, 다음 거. This is because,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앞에 내용이 이제 this로 갈 건데 왜 그런 거냐면 collisions between aircraft, 이렇게 닫아볼게. 비행기 사이에 충돌은 일반적으로 발생해. 어디에서? 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륙하고 착륙할 때 발생한다는 얘기겠지. 비행기 충돌은 이륙, 착륙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야. Why? 뭐인 반면에 crashes due to aircraft malfunction. malfunction은 오작동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비행기 오작동으로 인한 충돌은 혹은 어떤 사고는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하는 동안에? long haul flight 동안, 장거리 비행하는 동안에. 자, 다시 내용 정리 좀 해볼게.
비행기끼리 충돌하는 건 일반적으로 공항 근처에서 발생한다. 이륙, 착륙할 때. 그럼 뭐에 신경 써야 돼? 주변에 비행기가 있는지 신경을 써야겠지. 그러니까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주변에 비행기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파일럿들이 바빠. 아까 바쁘다 그랬어. 기억나지? 이륙, 착륙할 때 바빠. 자, 뭐인 반면에 비행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장거리 비행을 하는 공중에 떠 있는 동안 발생하는 경향이 있대. 그럼 파일럿들은 뭐에 신경 써야 돼? 오작동이 하는지 안 하는지에 신경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의 상태를 평가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노동의 강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 파일럿들이 바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머리로 내용을 그렇게 잘 정리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어법적인 짜잘한 거는 지금 건너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적어보고자. 적어보고 넘어가. 공항 근처에서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비행기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파일럿들은 되게 바쁘게 움직여. 뭐 하느라 바쁘게 움직여? 주변 비행기 찾아보고. 주변에 있는 비행기를 확인하면서 파일럿들이 되게 바쁘게 움직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거리 비행을 하는 중에는, 아까 말하자면 이제 이륙하고 착륙하는 기간이 아닌 거지. 이럴 때는 비행기 충돌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게 아니고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럿들은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텐스하지 않다라고 적을게. 여기서는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 뭐 하면서 그래도 이제 시간을 보내면, 바쁘진 않지만 뭐 하면서 파일럿들이 시간을 보내냐면 비행기 상태 확인 하면서 파일럿들이 시간을 보내더라 하면 되겠지. 다음 거 봅시다. 30번. I was sitting outside the restaurant in Spain one summer evening. 내가 어느 여름 저녁에 스페인 레스토랑에서 이제 바깥에 앉아 있었어. 뭐 야외 테라스 같은 데 앉아 있었어.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다. The aroma of the kitchens. 부엌에서 나오는 아로마, 향기라는 뜻이야. 부엌의 향기가 excited, 자극했다. 나의 미뇌를 자극했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자, 여기서 excite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어. 자극하다라는 동사인데 그거를 과거 시제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어렵진 않습니다. My future meal was coming to me in the form of molecules drifting through the air. 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말을 좀 거창하게 한 느낌이 있는데, 미래의 식사,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게 될 식사라는 뜻이겠지. 내가 먹게 될 식사가 나에게 어떤 형태로 오고 있냐면 공기 중을 떠다니는 입자의 형태로 나에게 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식사가 나한테 아직 온 건 아니고 아직 부엌에서 그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 냄새가 나한테 지금 오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먹게 될 식사가 공기 중을 떠다니는 입자의 형태로 지금 나한테 오고 있다. 그치? Too small for my eyes to see. 너무 작아서 내 눈이 볼 수는 없어. 근데 내 코에 의해서는 탐지가 되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해석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투투용법이잖아. 투투용법은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그치? 너무 작아서
to see 볼 수 없다로 해석해야 돼. 이건 좀 조심하자. to라는 말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for my eyes는 의미상의 중재. 그래서 너무 작아서 내 눈이 볼 수 없다로 해석하면 돼. 그치? 근데 탐지는 되어져. to로는 탐지가 되어져. 필요죠. 좀 확인을 하고 갈 만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하는 이제 떠다니는이니까 ing 분사 썼고 여기는 가볍게 좀 외워보자.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너무 작아서 내 눈이 볼 수는 없다. 하지만 to에 의해서 탐지는 된다. 해석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영어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거. The ancient Greeks first came upon the idea. 고대 그리스 사람이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냈냐면 atoms this way. 그 원자에 대한 생각을 했대. this way. 이런 방식으로가 어떤 방식으로냐면 이렇게 냄새 맡아가지고 그 원자가 공기 중을 둥둥 떠다니는구나. 그 뭐 입자가 공기 중을 둥둥 떠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을 고대 그리스 사람이 처음으로 했다. 하고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지. The smell of baking bread. 빵을 굽는 냄새가 suggested. 암시했다. 그들에게 뭐를 암시했냐면 빵의 작은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beyond vision이면은 내 시력을 넘어서 안 보인다는 뜻이야. 시력을 넘어서 빵의 입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안 보여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 자, 좀 볼만한 걸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가 이제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전치사 잘라보고 뒤를 보면 대시 나와. 여기 명사죠. 그러니까 suggest했다. 뭐를 하고 목적어 자리 명사절이야. 저 that을 보고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착각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다. 냄새를 가지고 작은 어떤 입자에 대한 생각을 했다. The cycle of weather reinforced this idea. 날씨의 순환이 이런 아이디어를 강화시켰다. 날씨의 순환이 강화시켰습니다. 좀 더 찍고 A puddle of water on the ground. 땅에 있는 물웅덩이가 이거 웅덩이라는 뜻이죠. 물웅덩이가 점차적으로 말라 그리고 사라져.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데 비가 되어서 떨어지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물 입자가 물 웅덩이에 있다가 말라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로 떨어진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입자, 원자에 대한 생각을 했었대. 자, 그들은 reason, 추론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것 같아. 그들이 추론을 했다. 뭐라고 추론을 했냐면 There must be particles of water. 물 입자라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했대. 이거는 뭐뭐인 게 틀림없다라고 해석하는 추측의 머스트야. 그들은 추론을 했다. 뭐라고 추론을 했냐면 물 입자라는 게 있는 게 틀림없어. 물 입자라고 할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추론을 했대. 근데 그 물 입자라는 게 어떤 물 입자냐면 관계대명사로 보면 물 입자가 증기로 변했다가 구름을 형성했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물 입자가 있는 게 틀림없다 라고 사람들이 추론을 했다. 그래서 물은 보존되어져. 이분도 비록 머임에도 불구하고 The little particles are too small to see. 그 작은 입자들이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 투투는 부정의 뉘앙스를 해석하는 거고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좀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뭐 어렵진 않을 건데 여기에 관계대명사 나온 거 같고 그 다음에 particles를 선행사로 잡아서 수일치 털에다 s를 안 붙였대. 파티클이 지금 복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is conserved 보존된다, 수동태 이런 거
이런 거 사실 우리 많이 하던 거라서 내가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밑에 보면 빠에야라고 나와요. 빠에야. 요리 이제 그러니까 스페인 그 내가 먹을 빠에야라는 음식이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4,000 years too late. 4,000년이나 너무 늦게. To take the credit for atomic theory. 이거 원자 이론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take the credit이라는 말은 공로를 인정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자, 마지막 문장은 약간 말장난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글 첫 번째 보면은 스페인의 어떤 여름 저녁에 식당에 가가지고 앉아서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 아, 지금 부엌에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 냄새가 나한테 입자의 형태로 둥둥 떠서 나한테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입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원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내가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입자랑 원자에 대한 생각을 했어. 그럼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원자 이론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 어떤 뭐 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런 생각을 먼저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페인 식당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리스인들보다 늦게 한 거잖아. 그래서 생각을 먼저 했다고 하면서 상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말장난한 거야. 다시 스페인에서 내가 먹은 그 빠에야라는 음식이 나한테 영감을 주었어. 뭐 할 수 있는 영감을 주었어? 원자 이론에 대한 공로를 받을 수 있는 영감을 나한테 줬는데 아쉽게도 4,000년이나 늦게 나한테 영감을 줬어. 이런 말. 됐지? 납득됐지? 자, 여기에 동사, 목적어, 목적격 주어, 미래지역 이렇게 가자. 오형식에서 inspire 이런 단어가 동사 자리에 나왔잖아. 그래서 미래지향이라고 생각하고 동사 앞에다가 투부정사 쓴 거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시간이 별로 없고 더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여기 투부정사 쓴 거 정도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현적으로 take the credit이 공로를 인정받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표현은 꼭 기억을 하자. 그치? 공로를 인정받다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